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서균열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서균열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정말 최고의 그런 그 교수님이시고 대한민국 핵 원자력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게 어떤 전략적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 서균열 교수님 모시고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 별 말씀. 일단 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폐쇄 결정이라고 하면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영구 것이죠. 정지. 네. 예. 아직 폐쇄까지는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물론 이변이 없는 한은 폐쇄가 되겠지만 아직은 폐쇄와 영구 정지는 어떤 차이입니까? 일단 영구 정지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그러면은 한 손이 좋습니다. 네. 우리 폐쇄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네. 제출하면 그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네. 돌이킬 수 없는 폐쇄의 길로 가는 것이죠. 아직은 약간의 여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딱 그 결론 하나 여쭤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쇄해야 될 정도로 못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원전인데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심장 박동까지 새로 뛰는 그러한 건전한 기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완전히 리모델링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원전에다 너무 이른 그러니까 소위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거라서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난번에 그 고리원전 1호기 폐쇄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가 어떤 그 수명이나 상태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원자로 자체는 많이 달라요. 고리 1호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가압경수로니까 미국에서 온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자립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중수로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하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삼중수소라는 게 많이 나오는 근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플루토늄, 삼중수소는 핵무기에 아주 핵무기 소중한 굉장히 귀중한 그리고 고가의 원재료입니다. 고가 아주 비쌉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하면은 약 3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 그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나라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어디입니까? 캐나다, 미국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이야, 그거 엄청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인도가 조금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월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삼중수소 생산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 중에서도 최고인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3대 발전소다.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핵융합장치. 핵융합장치. 이터라고 하는 실험로 포함해서 우리 케이스타라고 하는 그런 연구로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부가가치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물론 전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국가기관 산업시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경제성 안전성 평가 없이 그리고 국민이 공감대도 없이 정치 이념 때문에 만약이라도 희생이 됐고 거기에 맞게 원자력 안전위원 결정을 내렸다면 이거는 굉장히 귀책 사유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 지금 한 7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7천억 원을? 물론 거기 일부는 지역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막 1,000억 원 정도. 근데 나머지는 전부 압력관이라는 게 사실은 원자로 그 자체예요. 누워 있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캐나다 본국보다도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성능으로 더 적은 자본으로 바꿨단 말이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 자동차 같은 걸 따지면 엔진을 바꾸고 동력장치 그 자체를 바꾸고 트랜스미션 바꾸고 바꿨죠. 완전히 중요 부품 다 바꾼 심지어 배기장치까지 바꾼 토빈 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동이는 돌아가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꾼 거예요. 아니 혈관 이런 거 배선까지 다 바꾸고. 맞습니다. 이런 전자회로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형이라고 보시면 그거 돼요. 언제 했습니까?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는데요. 그거 업그레이드 한 지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부터 하면 10년이 넘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2, 3, 4호기 옆에 있는 2, 3, 4호기보다 더 젊은 원자로죠. 아. 근데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그냥 안전성,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네. 원안위가 예. 그 전 정부 원안위가 예. 그리고 사업자가 강변을 했어요. 예. 저는 몇 개 조금 시비를 걸었죠. 네. 근데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게 네. 판명됐습니다. 안전성 좋죠? 예. 경제성 너무 억울해요. 예. 단지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그게 말이 아니, 됩니까? 싼 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싼데 한선으로 볼 때는 수입이 적은 거죠. 왜요? 왜냐하면 발전 단가별로 돈을 받거든요. 예. 근데 원자력 전기는 쌉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예를 들어 지금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LNG로 하면은 많은 돈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비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전기요금 자체가 쌉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평균화가 돼버리죠. 네. 그렇지만 원자력이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업자로 볼 때는 싼 거죠. 예. 그걸 경제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한수원 입장에서는 네. 이 싼 것을 가지고 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거를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네. 비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게 더 이익이다. 맞습니다. 그런 논리가 지금 통해서 이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쁜 국회에서 놈들이네요, 그것들. 감사원에서 감사를 네. 진행 중이고 아직 예. 그게 결정이 내려지지 야, 않았거든요. 그런 게 숨어 있었네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감사원의 결정을 한번 보고 가도 네. 늦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어차피 발전소는 서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몇 년 가겠습니까? 몇 개월이면 끝나죠. 네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와우.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아니, 그러면은 결정이 우리가 내려진 거예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kW당 네. 뭐 1,000원이다 뭐 정해져 네. 있으면 네네네. 아니,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재료비 50원짜리 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면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재료비가 50원짜리니까 니들은 이것을 500원 받아. 뭐 200원 받아. 예, 이렇게 200원 된 받아. 거죠. 근데 LNG 또는 화력발전, 석탄발전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네. 전기 이런 거는 800원에 가져왔으니까 이건 1,300원 받아. 1,500원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업자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어불성설이에요. 되네요.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다시 판단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가장 싼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고 국민이 볼 때 미세먼지 없고. 그렇죠. 탄소 배출 네. 0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세계가 저탄소, 네. 뭐 미세먼지 줄이는 네. 쪽으로 하는데, 자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약 70만 킬로와트. 물론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이걸 LNG로 돌린다면은요 하루에 기름값이 최소한 10억이 넘습니다. 1년이면은 대개 3,600억, 4천억이 됩니다. 네. 기름값만 들어가나요? 네. 설비 만들어야죠. 네. 그거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천억 1조입니다. 네.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계상을 해야죠. 네.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을 하면 그 월성 원전 1호기 거기에는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재료비는 거의 없어요. 워낙 우라늄 자체가 싼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천연 우라늄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거의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걸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스에 비해서는 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1000분의 1. 그렇다면은 이익이 어디서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있는 설비고 그 설비를 또 젊게 고쳤지 않습니까? 네. 더 강력하게 네네. 안전하게 돌아갈 네. 수 있게 그렇다면은 이게 모두 계상이 된 다음에 야. 결정이 내린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소위 그 12월 24일 성탄 전날 네.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네. 이게 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맞습니다. 기사회생을 할 수도 있게 우리 국민 모두가 네. 다시 뜻을 합해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무슨 뭐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혹시 이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네. 이게 김정은에게는 성탄
특수가 된 겁니다. 아주 특수한 선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플루토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운전만 잘하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플루토늄, 고순도 플루토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예.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렇죠. 예. 괜찮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네.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 데 쓰는 삼중수소 굉장히 비쌉니다. 네. 아, 비쌉니까? 비싸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금씩 개미 눈물만큼 하는 그렇죠. 우리는 펑펑 울어도 쌀 만큼 많은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쌓여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역사의 뒤안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네. 재료가 하나, 눈의 가시가 하나 사라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 북한에 성탄 선물을 제대로 하나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몇 년 터울은 있지만은 네. 10년 내에 이 3, 4, 5기가 연이어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권과 비슷한 성향의 정권이 그렇죠. 계속가는 이상. 그렇죠. 소위 그 탈원전 기조가 네. 진행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소중한 국가 자원, 세계 자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원안위라고 하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회.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다수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런 이제 그 정지 폐쇄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안위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네. 도 그렇고 딱히 원자력 전공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다른 금속공학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변호사거나 기타 또 무슨 진보 성향 환경운동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지진 관련 거나 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거는 그 국가기관 네. 산업 그리고 기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핵규제위원, 원자력 규제위원회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원자력 전공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죠. 5명이거든요. 네. 깊은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위원이 7명이나 하지만은 그 중에 원자력 전공자는 이번에 가까스로 들어간 한 분밖에 없어요. 말도 안 나머지는 비원자력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밑에서 누군가가 네.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기술집단이 있습니다만 올라오면은 그냥 네. 조금 평화를 한다면은 손을 들고 거수기들이죠, 거수기들.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거수기죠. 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고 네. 탈원전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충원을 하고 네. 고언을 하고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세계 이 추이에 맞춰가지고 신재생과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된다. 네. 아니면은 LNG거나 네. 석탄밖에 없다. 독일을 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독일이 석탄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이 무시하게 올라가죠. 또 미세먼지 나오니까 그렇죠. 뭐로 하는지 아시죠? 가스로 가요. 가스로. 그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러시아가 잠궈버리고. 네. 네. 그 이유가 원자력을 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선례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아쉽습니다. 잘못된 결정인데 이거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 원안위 위원들,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위원회 자체가 그 면책. 근데 그 위원들을 어차피 산자부나 이런 데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손들어 줄 만한 사람들을 위촉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수해 줄 사람 해주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난 정부 때까지는 계속 그 국방부나 군 관련한 위원 참 많이 했는데 다 이제 거기 보면 정말 영혼 없이 와서 큰 관심 없이 그냥 군인들이 대접 좀 잘해주니까 오면 군인들 의전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잘해주고 위원님 하고 고개 착착 숙여주고 하니까 그 맛에 그냥 와서 군인들이 보고해가지고 이거 좀 해 이렇게 좀 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해주면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전부 손드는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좀 따졌어요. 갈 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저 참 피곤한 놈이다 저를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들과 예를 들어 전 정부와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데 많이 소속이 됐었어요. 지금 정부는 완전 다르니까 전부 이제 저를 배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수님이나 원자력 전공자들 또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수를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딱 답은 나와 있다. 원안이 구성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원자력 공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도 정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가는 그 학과였을 텐데 지금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만 할 때도 저 빼고는 전부 1등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사기가 그러니까 네. 뭘 보면 알냐면요. 네. 보통 이제 방학 기간이 네. 끝날 때쯤 되면은 막 북적북적 하거든요. 뭐 복도 대학원생들 뭐 학부생들. 근데 조용해요. 벌써부터. 왜 조용합니까? 왜냐면은 학생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네. 제2, 제3의 그런 그 선택지만 있으면은 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전과해버리고. 그렇죠. 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퇴를 하고 네. 뭐 한의 학을 한다. 그치, 예.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대를 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을 공부는 제가 잘하니까. 그렇죠. 예. 뭐 못해서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예. 지금은 거의 모두가 떠날 채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보세요. 이제 2년, 3년째 접어들고 네, 네. 그리고 현 정부가 끝나려면 아직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졸업생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졸업생 준비해야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물론 복도도 한산해지지만 수강생 수가 필수 과목 아니면은 네. 대학원 과목은 거의 네. 팔이 날립니다. 저도 대학원 과목 하는데 네. 그 인원 수 채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명 있거나 두 명. 아이고, 그럼 한명 폐강이잖아요, 나오면은 그러면. 그렇죠. 근데 폐강만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정년 퇴임을 못 하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또 이제 학생을 모시러 나가 그러니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지난 학기에 네. 국내 학생들은 없고 전부 네. 외국인 학생들. 전에는 아이고. 이제 그게 파키스탄, 인도였는데 요즘은 교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유럽 학생들, 뭐 이태리, 스위스, 심지어 저기 네덜란드도 있고요. 프랑스 학생들, 독일 학생들. 네. 그래서 겨우 메웠는데 국내에서는 수강생이 거의 야.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뭔가 다른 걸 하기. 그런데 그걸 나무랄 수는 없죠. 기가 찬다. 그리고 너 와서 들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의학 전문대 가버리고 한의 전문대 그렇죠.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걸 저기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걸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퇴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네. 튀어나가는 수밖에요. 아유. 그러니까 소위 뭐죠 갓다리 있죠. 네. 그 예. 갓길로 나가는 수밖에 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 또 걱정되는 것이 이 원자로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24개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어떤 부품 공급이 계속돼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 부품 공급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자로가 자꾸 없어지면 그 납품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줄도산이죠. 줄도산이죠? 지금 진행형이에요. 벌써 네. 그럼 그 시작된 도산되면은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24번째의 원자로가 30년 후에 문 닫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자로 개 사정이고 그 원자로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10년 후에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월성 1호기가 이런 그 기로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점차 네. 그 하도급 업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그 2002년도에 네. 조그만 그 중소 네.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그만 그 저기 가게를 하나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중수로 네. 특히 이제 디지털 공학, 빅데이터. 네. 근데 그때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벌써 저는 도산을 했고요. 근데 저 같은 도산 업체가 앞으로 네.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나올 것이고 벌써 수백 군데는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월성 1호기가 설령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치더라도 공급업체가 네.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벌써 이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아무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전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 그 소위 면허증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설령 살아난다 치더라도 이 회생시키는 방법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길이 있다면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아침 문화일보다 투고 중에 하나가 이 철회 결정 네.
철회해야 된다. 네. 뭐 이제 썼습니다. 네. 철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키워가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겠지만 2, 3, 4, 5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야지 이게 캐나다가 우리보다 안전 불감증 나라일까요? 아니면 더 잘 사는 나라이겠죠. 그렇지만 더 잘 살고 더 훨씬 선진국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이 월성 1호기 같은 원전을 최소한 40년, 우리는 30년 쓰다가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네. 길게는 60년, 네. 미국 같으면 80년 써요. 80년. 네. 그럼 미국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면 안전 불감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부자죠. 네. 우리보다. 훨씬 부자죠. 국민소득 6만 5천 달러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는 우리 보고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미국도 부자예요. 그렇죠? 훨씬 부자죠. 훨씬 부자죠. 그 나라가 오래 쓴단 말이에요. 80년까지. 네. 근데 왜 우리는 40년도 안 된 걸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버립니까? 네. 글쎄요. 난 야, 근데 그러면 이 이게 정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원자력의 산업 기반 자체가 그냥 와해시켜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려 버린 그러니까 거라서 기반이. 일단 그 하도급 업체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 그 위에 섰던 그다음 중간 단계 네. 무너지죠. 그럼 맨 꼭지에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품 공급이 안 된다면은 안전 문제 누가 걱정합니까?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나요? 결국 원자력 장이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 같은 공돌이들이 결정을 하고 이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환경론자들은 기반이 그냥 쓱 웃고 또 다른 일 또 합니다. 다른 것도 먹거리 또 찾을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네. 요소에 박혀 있어요. 원자력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악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네.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뭐 하나 조질까. 그렇죠. 네. 다음 희생양을 찾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력계는 망가졌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60년 넘게 첨탑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계가 불화할 시점에서 네. 미국도 네. 저기 프랑스도 네. 제 시간에 못 지어요. 네. 5년 만에 짓겠다, 6년 만에. 그리고 우리 5조. 그걸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네. 그 시점에서 탈원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끝난 거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정책 결정자 한 명의 예, 이거는 역사적인 드라이브가- 과오입니다. 네. 물론 이 정부는 넘어가겠죠. 네. 다음 정부가 또 진보 좌파이고 또 만약에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그럼 정말 이거는 역사의 과오가 될 것이고 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지금 원자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못 돌아와요. 네. 왜냐면 다 망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못 네. 따라온 거예요. 기술자들 다 없어져 없고. 버렸고 나갔고 또 이제 직종을 바꿨죠. 지금도 저는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네. 탈원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만 하더라도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과로 전과를 많이 해버렸을 테고 네.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을 테고 그래서 도산한 기업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인재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인재 수요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피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굉장히 이번 정권 지금 현재 2년 반 앞으로 2년 반 동안 무너뜨려 놓은 이 기반을 다시 살리려면 10년 이상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하셨는데요. 터울이라는 게 한 2배, 3배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오마이 그 갓. 시간 동안에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유능한 교수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자가 네. 없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교수 충원은 뭐 되겠죠. 그렇지만 네. 현장의 경력자가 점점 뭐 전업을 하거나 뭐 그렇죠. 퇴역하거나 해서 없어지는 거죠. 네. 필요한 거는 현장 전문 지식이거든요. 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거죠. 그들이 방글라데시로 그들이 인도로 가고 우리 적대국이죠. 사실 그 저기 경쟁국인 중국으로 그렇죠. 가고 있단 네, 말이죠. 중국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시 부릅니까? 네. 안 되죠. 안 되죠. 뭐 연봉 2배, 3배라면은 사실 제게는 제의가 없는데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조금 과장하면은 인천공항에 엑소도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네. 탈핵업계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한울 3사가 재개되지 않는 한 일감이 완전 말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점점 이제 나가게 되죠. 네. 그때는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선배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라서. 그래서 물론 현 정부는 마지막 원전이 멈추는 건 앞으로도 60년, 70년이라고 하지만 기반이 사라지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5년 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년은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에 대한 개관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 대화로는 이제 이 월성 원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